안녕하세요, 보상스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번양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진단서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이번은 좋네요. 시리즈로 가고. 카페에 후유장애 진단서에 대해서 올라오는 질문들 몇 개 추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편에서도 말을 하고 네. 여러 편에서 이렇게 살짝 말을 했는데 네. 뭐 디스크나 뭐 후유장애가 남는 거는 네. 한방 치료보다는 다른 과랑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아요, 질문이. 뭐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네. 뭐 한방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방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셨거든요. 보통 이제 후유장애가 남는 부상들은 네. 대부분 골절 이상 등의 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신 분들은 어떠한 수술적 치료가 끝나신 이후에 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부상이 아닌 단순한 염자나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야 한의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속 치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쪽으로 가가지고 나 후유장애 진단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너 누군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당신 나한테 치료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해줘? 물론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대부분의 수술적 어떤 수술을 큰 병원에서 하고 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장애 판정 시가 돼서 장애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면 이 선생님은 해줄 거예요. 근데 전혀 생뚱맞게 계속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다가 전혀 생뚱맞은 병원에 가가지고 나 후유장애 진단서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후유장애 진단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 과에서 계속 선생님과 미팅을 하면서 치료도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유대관계도 쌓이게 될 거고 그러면 선생님도 편안하게 내가 계속 치료를 해왔던 환자잖아요. 그쵸. 그럼 이 환자의 몸 상태는 내가 알잖아. 그쵸, 잘 알죠. 그럼 내가 장애진단서 써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네. 내가 계속 다녔던 병원, 네. 꾸준히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러면 손해사정사를 수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전문가를 수임을 하게 되면 네. 그때도 꾸준히 병원을 다닌 곳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자신들이 잘 아는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의사가 보고선 이 사람의 장애 정도를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후유장애 진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렇죠. 웹브라이더 장애를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르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선생님이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귀찮아서 안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몰라서 안 써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배우기는 한대요. 저도 여쭤봤어요. 위험한 발언. 배우기는 하는데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신대요. 많이 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맨날 이거 후유장애 진단서 쓰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안 써준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선생님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쓸 줄 아는 선생님들을. 근데 손해상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사건을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누가 써주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매번 썼는지 그걸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살짝 위험한 발언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의사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아는데 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다 몰라요. 그러면 네. 또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네. 이제 한시 장애, 뭐 연구 장애 이거 적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적용 시점은 사고 일로부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들은 보면 수상일로부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수상일이 다친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사고가 난 날이겠죠. 근데 이걸 감정서에다가 적을 때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수상일이에요. 수상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친 날로부터. 그리고 하나는 감정일이에요. 감정일로부터 2년.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일이 발급일. 이 감정일이 뭐냐면 우리가 소송으로 신체 감정을 하잖아요. 신체 감정서에 수상일로부터 1시 2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감정일로부터 1시 2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적용 시점을 적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2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한테는 감정일로부터 몇 년이 되게 유리해요. 왠지 알아요? 왜요? 수상일로부터 이 감정일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짧은 사람들은 몇 개월이지만 긴 사람들은 2년,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고 나서부터 한 2년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오늘 신체 감정을 했어. 감정일로부터 2년이래.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총 장애 기간이 4년이 되겠죠. 앞에 그 사고 그렇죠. 날부터까지. 그렇죠. 근데 수상일로부터 2년 하면은 장애 기간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들한테는 감정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감정일로부터.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보험사 담당자들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험사 담당자분들도요? 네, 전부 다 수상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상일로부터 네. 잡는다, 적용 네네네. 시점을.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네. 개인이 힘들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냈는데 이렇게 내가 발급을 받았으니 이거에 맞춰서 합의금을 책정을 해달라 라고 보험사에 줬는데 네. 보험사에서 이거 안 돼요. 1차, 2차 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원해야 되니까 잠원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1차, 2차 병원은 안 되고 3차급 대학병원에서만 인정이 된다. 발급한 거가. 1차, 2차 병원 의사들은 의사가 아닌가? 그거 아니잖아요. 작은 병원이라서 또 3차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해서 1차, 2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왜 꼭 3차에서 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보험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지금 지나가는 생각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 진단서가 잘못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못 끊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혀 생뚱맞게 끊겨 있거나 적용을 완전히 잘못했거나 장애율이 너무 높거나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끊겨 있는 장애 진단서를 저도 가끔 받아보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줄 생각이 없는 거야. 합의금을요. 네. 이 장애에 대해서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핑계?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네 자문으로 끌어들이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자문병원으로 이 사건을 갖고 가면. 그러니까 난 이거를 못 믿겠다. 그리고 여기는 1, 2차 병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3차에서 자문을 한다. 그러니까 3차가 더 공신력 있지 않느냐. 들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끊는 거? 당연히 이거보다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사 자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한 이런 정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자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니면은 미안하다. 지금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 사실 보험사에서 돈 주려고만 먹으면 네. 장애진단서 왜 필요해? 어차피 이런 부상 당하신 분들은 장애가 한 이 정도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쟤도 알고 다 알아요. 장애율만 나오면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하면 계산 다 끝났어요. 얘네도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줄 마음이 없는 거지. 주려고 마음 먹으면 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해? 그냥 없어도. 없어도 나와요. 그 돈 없어도 나와요. 그러면 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네.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이전에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합의할 당연하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장애진단서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네. 보험사에서 주려고만 먹으면 장애진단서 없이 합의금 다 나와요. 예상되는 장애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줄 마음에 없는 거야. 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 사건을 끝내려고 마음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지. 이제 그만 흥분하시고요. 사건을 점점 산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야. 지치게. 피해자가 지치게. 힘들잖아. 일단. 이거 내가 후유장애에서 진짜 힘들게 끊어갖고 왔는데 인정 못하겠대. 3차 병원으로 가재. 힘들잖아. 이미 피해자가 힘들잖아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 후유장애 진단서도 진단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진단서랑 네. 후유장애 진단서랑 네. 뭐가 달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카페 질문이 있었나 봐요. 진짜로? 진단서는 이 환자의 상태를 내가 진단한 거를 문서화 만든 게 진단서잖아요. 네. 후유장애 진단서는 이 환자의 장애의 상태를 기록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후유장애 상태를 기록한 문서. 이 후유장애 진단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고요. 개인 보험에 청구하는 AMA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 진단서라는 게 있어요. 장해가 아니고 장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거는 장해 진단서고요. 그리고 장애 진단서는 우리 장애인 등록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장애.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장애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받는 진단서예요. 그래서 사고를 해서 어디 절단되시거나 아니면 팔을 아예 못 쓰게 되시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장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 진단서를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서 신청하시면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단서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진단서가. 카페 질문은 이 정도로.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까요? 카페에 가장 많은 질문들을 좀 추려온 거라서 네. 해결되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래요? 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저희가 보고선 다 모아가지고 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까먹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즘 카페에 유행하고 있는 게 실장님 합성. 아니 그거 말고 김 실장 보거라. 김 실장 보아라. 그렇게 글을 써주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래. 막 그 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는데 김 실장 보아라. 저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그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건 안 봐도 그 글은 꼭 보거든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어떻게든 꼭 준비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